그러면 혹시 입찰가 산정은 일반 물건과 혹시 좀 다른 게 있나요? 참, 입찰과 선정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일반 물건을 당연히 해왔고, 특수 물건도 해봤지만은, 네. 정들의 입장에서 입찰과 선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혹시 정합니까? 일단 조사를 하죠. 조사를 네, 하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잠깐만 1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감정 가격이 5천이다. 네, 그럼 입찰가를 얼마 쓸 것 같아요? 될까요? 어, 일단 정해진 지금 공식이 있나 이거죠.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음. 한번 확인해 볼 것 같고, 그리고 왜 5천까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가죠. 네. 최종적으로는, 네. 수리했을 때 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까지 확인해서 네, 제가 수익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 그러면 수익이 예를 들어서 가면 이제 100만 원 남아도 수익이고 사실은 맞죠? 500만 원 남아도 네. 수익이고 1000만 원 남아도 수익인데 네. 그게 공식화처럼 정해져 있냐 이거죠. 아니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특수물건도 똑같아요. 네. 공식화처럼 정해져 있진 않고 다만 그거 하나는 있죠. 아마 일반 물건도 같은 이제 맥락일 건데 네. 내가 투입하는 자본금 대비해서 얻어내지는 수익금을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그 기간을 더하면은 연간 수익률이 나올 거고 맞겠죠. 네. 사실 특수물건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다 보면은 어떤 특수 물건들은 단독 되는 것도 있어요. 단독이 많은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차순위 가격 차이가 월등히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정말 실수해서 낙찰받지 않는 이상해야 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투자 자본금 대비해서 원하는 수익금만 딱 정한 거예요. 네. 그게 연간 수익률이 뭐 30%냐, 50%냐, 100%냐 네. 아마 그 차이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1억짜리 아파트. 네. 이제 팔았을 때 1억인데, 뭐, 제반과 정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비용을 녹였을 때에, 녹여봤을 때, 그러니까 뭐 술이든 뭐든 녹여봤을 네.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해갖고 수익 남을 네.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제반 비용들을 다 녹여갖고 봤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들어간다. 네. 그럼 5천 했으면은 2천이 들어가면 7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갭이 3천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투자되는 원금 네. 계산하겠죠. 네. 그리고 또 대출이 된 일반 물건 같은 경우 대출을 많이 이용하니까 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네. 어떻게 합니까? 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원금 네. 그리고 이자 부대 비용 네. 맞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 네. 해서 아마 입찰 가격을 정하지 않나. 네. 아마 그게 이제 공식화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속으로 다 내재가 돼 있을 거예요. 또는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부분들인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좀 특수 물건의 부분이 아무래도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소송이나 이런 재반 행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소송 같은 경우는 시간 자체가 요시 땅 해버리면은 뭐 빨라야 3개월, 네. 길면 1년, 뭐 항소해버리면은 뭐 네. 고등법원까지 가야 되고 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뭐 좀 적긴 합니다. 뭐 그래 네. 가버리면 뭐 3년, 5년. 그러면 시간적인 경제적 손실이 당연히 재반돼 버리니까. 그래서 손해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어요. 네. 좋죠. 좋죠. 근데 그게 10년 걸렸어. 안 좋죠. 그래 되겠죠. 네. 근데 이게 2년 걸렸어. 네. 좋죠. 그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아마 그 분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특수 물건 입찰 시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으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떤 건지 이해는 됩니다. 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근데 특수 물건이라는 그 우리가 큰 목차, 네. 우리 목차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 특수물에서 어떤 특수 물건을 할 거냐부터는 그 정함에 따라서 네. 체크할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봐요. 네. 지분 같은 경우, 유치권 같은 경우, 법정 이상권 같은 경우, 네. 가등기 가처분 또는 뭐 가장 임차인 맞죠? 네. 뭐 보는 게 다 달라지겠죠. 네. 가장 임차인을 만약에 내가 체크를 하겠다. 이게 특수 물건이니까 네. 체크를 하겠다고 하면은 뭐 현장 가든 저 사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분인데 뭐 지분 투자를 하는데 네. 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가장 임차인이 조사할 거를 지분에다 갔다 와갖고 해갖고는 안 되겠죠. 네.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분에 대한 사실 개념 이해도 이것도 사실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유치권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보증지상권 그리고 뭐 가장 임차인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그 섹터별로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해야 될 부분은 사실 좀 부지기수 많아서 이 특강 시간 안에 제가 다 담을 수는 없겠네요. 그 부분이.
그래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네. 그 각각 개별적으로 체크하기보다는 네. 먼저 저는 공통되는 분모가 있어요. 이 각 특수물건에 있어서 각 네. 섹터별로 네. 공통되는 분모는 여러분들이 경매 검색을 꼼꼼하게 해보는 거예요. 일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등기부등본부터 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부터. 등기부등본부터. 어. 네. 봐요? 저요? 응. 아니요. 안 봐요? 지금 등기부등본 안 봤는데 네. 경매를 한다는 거는 물론 요약된 걸 보고 하잖아요. 네, 요약된 걸 보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아마 유효한 사항만 보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맞죠. 근데 거기에 등기부등본 지금 그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입찰하려는 그 아파트가 있다면 일반 물건을 이제 기준으로 아파트가 있다면은 네. 등기부등본 클릭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뭐 간단한 팁이기도 하겠지만은 만약 89년도 준공된 92년도 준공된 아파트가 있는데 네. 등기부등본을 클릭을 해요. 네. 말소기준권을 볼 게 아니고 네. 클릭을 해갖고 뭐 89년도에 뭐 누군가 뭐 분양을 받았던 이게 쭉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살아왔는데 뭐 손이 바뀌었거나 뭐 그게 소유자가 변동되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말소를 안 하거든요. 네. 이력을 자꾸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여러분이 경매를 하려는 2021년도에 네. 들어와갖고 경매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뭐 2020년도쯤 당했을 때 이때가 경매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이 2019년도에 그 집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이때까지 주인 한 번도 안 바뀌고 네. 89년도에 그때부터 쭉. 네. 그러면은 거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89년도에 입주했던 그 앞전 전전 소유자가 네. 지금 경매당한 이 소유자가 19년도에 이 집을 샀는데 네. 들어가 살고 있고 과연 집을 인테리어 하고 들어갔을까 안 하고 갔을까? 어떨 것 같아요, 정직 입장에서? 전 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냥 말소 기준 걸려갖고 이거 문제 없다 이게 아니고 네. 맞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는 손을 봤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네. 그럼 그거 체크해서 현장 가서 뭐 외부 샤시가 바뀌었는지 보는 거 네. 또는 대문이 바뀌었는지 네. 맞죠? 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네. 하나의 내가 플러스 될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네. 그렇게 체크해 보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경매 기록지에 있는 이제 경매 기록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네. 거기서 파생돼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묻어 있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일단 그렇게 뭐 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하게 뭐 체크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감정평가 한번 읽어보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네. 공통 분모예요. 네. 지분을 하든 뭘 하든 네.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꼭 보면. 혹사 뭐 간혹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은 PT를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룹 PT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설명을 그 대답을 해줘요. 흡사 이제 꼭 우리 그 특수물건 하는 게 그 형사처럼 조사하는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조사예요. 권리 분석 자체가 이 분석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사를 내조하고 있는 뜻이에요. 네. 조사 분석이지 분석은 별도고 조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조사 꼼꼼하게 보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네. 예전에는 정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어떻게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하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네. 많이 찾아보고 네. 중요하겠죠. 네. 지금이라도 더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게 합시다.